오늘도 썰맘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안한 노후 생활을 즐기고 있는 6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오랜 시간 운영하던 식당을 정리하고 요즘은 다른 분들 사연 듣는 재미에 푹 빠져 있어요. 예전에는 일하느라 바빠서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는데 한번 사연을 듣기 시작하니까 이 재밌는 걸 왜 나만 몰랐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시간 날 때마다 사연을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들으며 푹 빠져 살다 보니 내 인생의 이야기도 한번 써볼까 싶더라고요. 저도 지금까지 60 넘게 살아오면서 우여곡절이 참 많았거든요. 암흑 같은 시간을 지나오면서 숱한 고난이 많았지만 그래도 제 옆에 있는 소중한 인연 덕분에 그 시절을 다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조심스럽게 그 소중한 인연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 시절에야 사실 잘 사는 집이 드물었고 다들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을 보냈어요. 그리고 저희 집도 부모님이 저를 포함해 5남매를 낳으셨고 농사지어 한 해 먹고 사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니 입에 겨우 풀칠이나 하면 다행이었죠. 그러다 한 중학교 때였나? 한번 부모님을 따라 서울을 가봤던 적이 있어요. 시골에서만 살던 제가 서울에 갔으니 모든 게 얼마나 별천지였겠어요. 눈에 보이는 게 다 신기했고 거리의 건물들을 보며 언젠가 꼭 서울에서 살겠다는 꿈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꿈이었으니 서울에 꼭 한번 살아보고 싶기도 했지만 서울에서 취직을 해 집안 살림에 보태고 싶은 마음도 컸어요. 농사 짓느라 고생하시는 부모님 조금이라도 호강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고 저의 서울살이가 시작됐어요. 좋은 집에서 살았던 건 아니지만 몸을 낼 집이 있고 다닐 직장이 있다는 것만 해도 참 행복했었네요. 직장을 다니면서 서울살이에도 적응해 나가고 있을 무렵 회사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제가 회사에 들어갔을 때부터 참 따스하게 대해주던 분이었어요. 늘 친절하고 웃는 얼굴로 사람을 대하는 분이라 저도 모르게 좋은 감정을 갖게 되었죠.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그 사람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곧바로 교제를 시작하게 됐고요. 1년 남짓 연애하고 우리 둘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 사람은 장남이라 시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해야 했는데도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과 결혼했다는 게 너무 꿈만 같아서 힘든 시집살이도 다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서 살아가며 아들도 낳았고 남편도 언제나 저를 먼저 위해주는 성격이라 참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았네요. 남편은 시어머니 눈을 피해 제 대신 힘든 살림을 다 해주던 사람이었어요. 시집에서 살 때 하루는 어머님이 김장철도 아닌데 김치를 담그라고 배추를 100포기 넘게 사다 놓으신 적이 있었어요. 당장 내일까지 담가 놓으라고 부르릉을 내리셔서 저 혼자 밤을 새 각오를 하고 김치를 담그고 있었죠. 그때 남편은 어머님 주무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몰래 나와서 저를 도와줬었습니다. 당신 혼자 힘들지.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나랑 같이 해. 당신이 김장을 어떻게 해요? 아니 그보다 내일 출근할 사람인데 얼른 들어가서 쉬어요. 당신 혼자 이러고 있는데 내가 잠이 오겠어? 둘이 같이 해야 금방 끝나지.
안 그래도 되는데. 고마워요, 여보. 고맙긴. 내가 당신한테 더 고맙지. 나 때문에 시집살이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어머니 까다로운 DB도 다 맞춰주잖아. 어머니 때문에 많이 힘들지. 그 대신 내가 당신한테 더 잘할 테니까 힘든 거 있으면 다 나한테 말해. 내가 다 들어줄게. 그렇게 남편은 언제나 저를 살뜰하게 챙겨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힘들까봐 밤잠도 설쳐가며 같이 김치를 담그고 힘든 일도 대신해주곤 했었어요. 어머니의 시집살이는 좀 힘들었지만 그럴 때 제 옆에 있는 남편이 있어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참 든든했었네요. 사실 남편이 잘해주고 아이 키우는 재미도 있었지만 그래도 늘 마음 한편으로는 친정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았습니다. 친정이라도 가까우면 자주 찾아갈 텐데 멀리 떨어져 있으니 항상 아쉬움이 컸었죠. 며칠 시간을 내 가보고 싶어도 며느리가 집을 비울 수 없으니까 가고 싶은 마음을 매번 꼭꼭 참아야만 했어요. 그러다 친정엄마 환갑을 맞이해서 친정에 내려갈 수 있게 됐죠. 어머님도 흔쾌히 허락해 주셨고 오랜만에 친정에 내려가 엄마 얼굴을 보고 가족들 만날 생각에 한껏 들떴었네요. 그런데 친정 가기 며칠 전부터 이상하게 몸이 무겁고 피곤했었어요. 잠을 부족하게 잔 것 같아 잠도 충분히 자고 푹 쉬었는데도 이상하게 몸이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급기야 친정 가기 하루 전부터 머리도 아프고 속이 메스꺼워서 토하기까지 했었네요. 남편은 이 몸으로 친정이 있는 시골에 내려가는 건 무리라며 자신이 대신 아들을 데리고 다녀오겠다고 하더군요. 우리 아들 돌잔치 이후로 몇 년 만에 친정 부모님을 뵙는 거라 꼭 가고 싶었는데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친정까지 몇 시간 내려갈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 말대로 저는 집에 있고 아들하고 둘이 보냈네요. 제 대신 손자 얼굴이라도 마음껏 보여드리려고요. 친정에 내려간 남편과 아들은 환갑잔치 다 끝나고 이제 집으로 출발한다며 연락을 해왔어요. 당연히 별일 없이 도착하겠거니 싶어서 기다리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순간 전화벨 소리에 눈이 떠졌습니다. 전화가 온 곳은 병원이었어요. 아들과 남편이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지금 병원에 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자마자 이성을 잃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제발 생명에는 이상이 없기를, 둘 다 무사하기를 바라고 또 바라면서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제 바람과는 달리 남편과 아들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네요. 이제 집으로 출발한다고 전화했던 게 마지막 연락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루아침에 남편과 아들 모두 하늘나라로 가버린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졸지에 남편과 아들 상을 같이 치르게 된 거니 정신이 멀쩡한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죠. 아이 아빠는 물론 아이마저 내 옆에 없다는 게 실감나지 않아 장례식 내내 그저 멍하게 있을 뿐이었습니다. 장례식을 다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어야 내 옆에 남편과 아이가 없다는 게 실감이 나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저 혼자 방에 틀어박혀 며칠 밤낮을 울며 지새웠습니다. 그날도 내내 울다가 지쳐 잠깐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자고 있는 제게 찬물을 퍼부었습니다. 놀라 눈을 떠보니 시어머니의 얼굴이 제 눈앞에 있더군요.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제 멱살을 잡고 집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이것 좀 놓고 말씀하세요. 네가 지금 잠이 와? 대신 죽어도 모자랄 판에
늘 잘했다고 잠을 자. 내 아들이 우리 손자가 너 때문에 죽었는데 다 너 때문 아니야. 네 엄마 환갑잔치에만 가지 않았어도 멀쩡하게 잘 살아있을 텐데. 갈 거면 너 나갈 것이지. 왜 우리 아들을 대신 보내서 내 귀한 아들을 죽게 만들어. 죄송해요, 어머님. 그런데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차라리 제가 사고 달라고 말죠. 그 일한 형준이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절대 안 보냈을 거예요. 저도 어머님만큼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진정 좀 하세요. 평소 같았으면 어머님 말씀에 무조건 죄송하다고 했을 텐데 그때는 그게 되질 않았어요. 아들과 손자가 한꺼번에 떠났으니 얼마나 힘드실지 그 마음은 알지만 저라고 어떻게 괜찮았겠습니까? 남편과 아이까지 떠나보내고 나도 죽지 못해 살아있는데 그것도 몰라주시고 저를 몰아붙이시는 게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어머님은 그런 저를 이해해 주실 마음의 여유는 없으셨나 봅니다. 급기야는 제 머리채까지 잡고 대문 밖으로 끌어내셨으니까요. 남편도 모자라 아들까지 죽게 해놓고 뭘 잘했다고 큰소리야. 잘못했다고 평생 빌어도 모자랄 판에 어디 너도 힘들단 소리가 나와. 죽을 거면 네가 죽어야지. 왜 금쪽 같은 우리 집 장손이 죽냔 말이야. 난 이제 너 같은 거랑 한 집에서 못 산다. 내 아들 죽인 년이랑 내가 어떻게 살아. 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렇게 어머님은 제 머리채를 잡고 집 밖으로 내치셨고 결국 저는 돈 한 푼 없이 맨몸으로 쫓겨나고 말았네요.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쫓겨난 제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주저앉아 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날은 저물고 돌아갈 곳 없는 신세가 된 게 참 처량했습니다. 그보다 이런 순간 나를 지켜줄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다는 게 더 서글펐네요. 정말 어머님 말씀대로 나 때문에 아들과 아이 아빠까지 세상을 떠난 거라는 자책감도 갖게 됐습니다. 차라리 나 혼자 갔다면 어땠을까? 그렇다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수천 번도 더 했죠. 게다가 당장 오갈 곳도 없어서 길거리에서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와중에 엄마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어 지나가는 사람에게 동전을 빌려 친정에 전화를 했었어요. 엄마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을 쏟아내셨습니다. 본인 환갑잔치에 왔다가 사위와 손자가 그렇게 됐으니 그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친정엄마는 자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다고 못난 애미가 죄인이라며 한참을 우셨어요. 그런 엄마 앞에서 시집에서 쫓겨났다는 말을 차마 할 순 없었습니다. 더 힘들어하실 게 뻔하니 그저 잘 지낸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죠. 그렇게 집에서 쫓겨나 며칠을 떠돌다 겨우 연락이 닿은 친구 집에서 신세를 지게 됐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친구 집에서 지낼 수는 없으니 뭐라도 해봐야겠다 싶어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하잖아요. 뭐라도 해서 돈은 벌어야 하니까 일을 시작했죠. 그러나 일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더군요. 체력이 많이 약해진 탓인지 계단 청소를 하다가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제가 임신이라고 하시더군요. 임신 3개월째라고 무리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임신 사실을 듣고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사실 월경 날짜가 정확하지 않은 편이라 첫째 아이 가졌을 때도 처음엔 임신인 걸 몰랐거든요. 이번에도 그냥 불순인 줄로만 알았어요. 거기다 남편과 아들 보내고 힘든 상태니 그냥 늦어지나 보다 했을 뿐이지 임신인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죠. 엄마 환갑을 앞두고 머리가 아프고 속이 메스꺼웠던 게 다 아이 때문이었나 봐요. 순간 내가 조금 일찍 알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좋아했을 모습이 눈에 선해서요. 그렇지만 또 주저앉아 올 수는 없었어요. 뱃속에 있는 우리 아이를 위해 이 약 물고 살아가야겠다 결심했었죠. 남편과 아들 형준이가 제게 주고 간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잘 키워봐야겠다 다짐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돈을 빌려 작은 백반집 하나를 시작했네요. 나한테 남은 건 우리 아기 하나뿐이니 정말 악착같이 일을 했어요. 그 당시 그게 제 삶의 이유였으니까요. 가게는 크지 않았지만 맛있다고 소문이 났는지 감사하게도 금세 단골들이 생겨났습니다. 저는 그 기세에 한 그릇이라도 더 팔아 돈을 벌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네요. 그러나 뭐든 제 뜻대로 되는 일이 없더군요. 뱃속에 있는 아기를 더 잘 키우고 싶어서 그렇게 최선을 다했던 건데 그런 제 행동이 아이를 더 힘들게 했었나 봐요. 저녁 선사까지 다 마치고 가게 뒷정리를 하는데 제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갑자기 양수가 터진 거예요. 불길한 예감에 급히 병원으로 향했고 아기가 유산됐다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유산 소식을 듣고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뱃속에 아이가 있었기에 어떻게든 버틸 수 있었던 건데 이제 당장 나는 무슨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건지 인생의 이유가 다 사라진 것만 같았습니다. 그 뒤로는 폐인이 되어 살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희망인 아기마저 떠났는데 제가 더 무슨 의미로 살겠어요. 살 이유마저 잃고 저도 남편과 아이들을 따라가 보려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제 마음처럼 되는 일이 아니었죠. 저는 이후 그저 가게에 멍하니 앉아 시간을 보내는 게 다였어요. 새벽이 되고 아침이 될 때까지 그저 우두커니 앉아있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날도 불 꺼진 가게 안에 멍하니 앉아있었더니 봄이 터오기 시작하더군요. 멍하니 앉아 또 밤을 지새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가게 앞에서 똑똑하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 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멈췄고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또 몇 분 뒤 가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알아서 가겠거니 했는데 문을 계속 두드리니 무슨 일인가 싶어 밖으로 나가봤죠. 가게 문 밖에는 어린 남매가 서 있었어요. 얼마 전부터 매일같이 제 가게 앞에서 새벽 6시에 빈병을 주워가던 아이들이었어요. 가게 문 두드린 거 너희야? 혹시 오늘도 빈병 주우러 온 거니? 네, 아줌마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빈병 가지러 왔는데 오늘은 빈병 버리시는 거 없어요? 그래, 잠깐 기다려. 모아놓은 거 있음 갖다 줄게. 새벽부터 빈병 가지러 온 아이들이 딱해 예전부터 쌓여있던 빈병 몇 개를 건넸습니다. 남자아이는 제가 건넨 빈병 몇 개를 소중하게 받아들더군요. 문을 닫고 들어가려는데 아이가 다시 저를 불렀어요. 아줌마 잠깐만요. 빈병 더 없어요? 우리 가게는 그것뿐이야.
아줌마가 가게 문을 못 열었더니 빈병이 많지 않네. 아줌마, 그럼 다른데 빈병 나올 만한 곳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저 아까부터 나왔는데 아직 빈병 10개도 못 주웠어요. 빈병 더 주워가야 라면 한 봉지라도 사갈 수 있는데 제 동생이 쫄쫄 굶었어요. 그 아이의 말을 듣는 순간 옆에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는 여자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한 건지 힘없이 서 있는 모습이 참 가여워 보였어요. 오빠인 남자아이도 키만 컸지 몸에 뼈밖에 없는 거예요. 빈병 더 없냐고 묻는 얼굴을 보는데 갑자기 아이들을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새벽부터 빈병 주우러 나온 아이들을 그냥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얘들아, 오늘 아줌마가 밥 해줄 테니까 밥 먹고 가. 얼른 들어와. 아니에요. 저희 집에 가서 먹으면 돼요. 빈병 있는 데만 알려주시면. 너 배 안 고파? 동생도 쫄쫄 굶었다며. 빈병 주우려고 돌아다니면 더 배고픈 거 알지? 아줌마가 금방 뜨끈한 밥 해줄 테니까 그거 먹고 가. 알았지? 쫄쫄 굶고 새벽에 빈병 주우러 다니는 아이들이 안쓰러워 정말 며칠 만에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된장국에 계란말이까지 손수 지은 밥 한 끼 해주니 아이들이 개눈 감치듯 먹더라고요. 얼마나 굶었는지 둘 다 정신없이 먹는데 마음이 쓰이더군요. 그래서 집에 가서 먹으라고 남은 밥과 반찬을 좀 싸서 보내줬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꽤 이른 시간부터 가게 앞에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왔나 싶어 나가보니까 빈병 주우러 왔던 남매 둘이서 제 가게 앞을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 여기서 뭐해? 지금 가게 청소하고 있었던 거야? 네, 저랑 오빠랑 여기 쓰레기 줍고 빗자루로 먼지도 쓸었어요. 저희 잘했죠. 그래, 고마워. 그런데 이런 거 안 해줘도 아줌마 괜찮은데. 쓰레기 버리고 치우느라 힘들었지. 아니에요. 저희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도움을 받으면 그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그러셨어요. 아이의 대답에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한 거라고는 밥 한 끼 차려준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찡해지는 걸 느꼈죠.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고사리 손으로 청소를 하고 있던 아이들을 그냥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직접 밥을 해서 먹였어요. 배가 고팠는지 열심히 먹는 아이들을 보며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대체 부모님은 어디 계시기에 이 어린 남매가 직접 빈병을 주우러 다니는 건지 말이에요. 아줌마가 뭐 하나만 물어볼게. 너희 부모님은 어디 가셨어? 왜 너희가 빈병을 찾으러 다녀? 제 물음에 남매는 눈치를 보더군요. 그러다 남자아이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 모두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랑 같이 살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저희가 대신 나온 거예요. 그랬구나. 할아버지는 어디가 편찮으신 거야? 많이 아프시니? 우리 할아버지 돈 벌러 갔다가 넘어져서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못 움직여요. 돈 벌러 나갔던 할아버지가 허리를 다쳐 일을 하지 못하니 이 어린애들이 빈병을 팔아 조금이라도 돈을 벌려고 했던 겁니다. 아이들은 민호, 민주라는 예쁜 이름을 가졌어요. 오빠인 민호가 고작 10살,
동생인 민주는 7살이었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빈병이라도 팔아보겠다고 새벽마다 나온 게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모릅니다. 빈병 주우러 다니는 남매를 자주 만났으면서도 왜 밥 한 번 먹일 생각을 못했었는지 아이들에게 무관심했던 지난날이 후회스럽기도 했네요. 즐겁게 뛰어놀아야 할 아이들인데 할아버지 대신 돈 벌겠다고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어린 아이들인데 원 없이 밥이라도 먹어야겠다 싶어 그날부터 매일같이 제 가게에 불렀습니다. 처음엔 제게 민폐를 끼친다고 생각했는지 저를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한 바퀴를 다 돌면서 아이들을 찾았고 제 식당에 데려와 밥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남매를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매일 챙겨 먹여야 할 아이들이 있다는 게 저를 움직이게 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음식을 하면서 그 즐거움을 느꼈고 그 덕에 다시 가게 문도 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아이들에게 밥을 해주면서 남매와 저는 더 가까운 사이가 됐습니다. 남매는 부모님 없이 자랐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예의 바르고 착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 끼니를 챙겨주고 잘 먹는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식들과 남편을 잃은 슬픔을 조금씩 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삭막했던 삶에 남매들이 찾아와줘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을 만나고 나서 제 삶이 변했어요. 아침부터 남매 밥 차려주는 재미로 눈을 떴고 장사를 하면서도 늘 내일은 뭘 해먹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죠. 그날도 저녁 장사까지 다 마치고 뒷정리를 하면서 내일 아침에 해줄 반찬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다시 제 가게로 왔습니다. 저녁까지 먹여보냈는데 찾아와서 깜짝 놀랐었어요. 아줌마, 저희 왔어요.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내일 학교 가려면 일찍 자야지. 식당엔 다시 왜 왔어?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어? 아니요, 아무 일도 없어요. 저희 아줌마 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잠깐 여기 좀 앉아보세요. 의자에 저를 앉힌 아이들은 뒤에 숨긴 것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남매의 손에는 작은 케이크와 장미꽃 한 송이, 그리고 편지가 들려 있었어요. 이게 다 뭐야? 갑자기 케이크는 왜 가져왔어? 너희들 생일도 아니잖아. 아줌마, 오늘 아줌마 생신이시잖아요. 저희 아줌마 생신 축하해드리려고 온 거예요. 아이들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날이 제 생일인 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 일을 겪고 나니 제 생일을 축하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게다가 혼자 살다 보니 생일 같은 거 잊고 지낸 지 오래였었는데 남매들 덕분에 몇 년 만에 제 생일 파티를 해봤습니다. 너희 아줌마 생일은 어떻게 알았어? 그보다 무슨 돈이 있어서 케이크에 장미꽃까지 샀어? 예전에 제가 아줌마한테 물어봤던 거 기억하고 있었죠. 저희 빈병 팔아서 모은 돈 합쳐서 산 거예요. 아줌마, 생신 축하드려요? 아이들의 생일 축하에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더군요. 꼭 애들이 제 생일을 챙겨줘서가 아니라 세상의 외톨이였던 저를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감동이었습니다. 남매는 손수 써온 편지를 건네며 또 한 번 제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밥 해준 것뿐인데 애들은 제게 너무나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제 깜짝 생일 파티를 준비해준 남매를 꼭 껴안아주면서 이 아이들을
내 자식처럼 품어주겠다고 다짐했네요. 그 뒤로 남매들의 중요한 순간에는 늘 제가 함께 있었습니다. 몇 년 뒤 남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어린 아이들 대신에 장례를 치렀고,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에 들어갔을 때도 함께 했습니다. 어느덧 남매와 저는 친부모와 자식 이상으로 가까운 사이가 되어 있었죠. 남매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면서 저에게 정말 잘해줬었어요. 퇴근하고 와서 몸이 피곤할 텐데도 끝날 시간에 맞춰 식당으로 와서 뒷정리를 도와주고 가는 착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건강을 챙겨주는 것도 민호와 민주 몫이었어요. 사실 저야 나이도 있고 혼자 식당 장사를 하다 보니 몸이 아픈 곳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나이 먹고 일 많이 해 아픈 거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애들은 혹시라도 제 건강에 이상이 있을까봐 항상 저를 살폈습니다. 장사를 하니 늘 몸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저를 챙겨주는 남매가 있어 마음은 언제나 든든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언젠가부터 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전부터 피곤하고 찌뿌둥한 건 있었지만 그래도 며칠 쉬고 나면 괜찮아졌었거든요. 그런데 며칠을 쉬고 몸에 좋다는 영양제까지 다 챙겨 먹어도 피곤한 기운은 사라지지 않고 몸이 자꾸만 붓는 거예요. 애들은 혹시 모르니까 얼른 검사를 받아보자며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검사 후에 신부전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한평생 건강할 줄만 알았는데 나이가 60이 되고 보니 이렇게 아픈 곳이 늘어나는구나 싶어 쓸쓸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신부전증이라는 병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 몸 상태를 생각 못하고 아프기 전처럼 일했더니 금세 탈이 나더군요. 제 상태가 좋지 않아 무리해서 일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식할 고의자가 나타날 때까지 저는 투석을 받으러 다녀야 했습니다. 투석 받으러 병원에 갈 때마다 아이들은 제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직장 다니는 애들인데 저 때문에 연차를 쓰고 병원에 오는 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상태가 좋아졌다면 좋으련만 제 증상은 서서히 악화될 뿐이었어요. 제 증세가 악화되자 민주는 아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제 병간호를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제 옆에 붙어 있으면서 저를 돌봤는데 그런 민주를 보면서 제 마음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민주에게 그리고 민호에게 짐이 된다고 느꼈으니까요. 한참 돈 벌면서 일해야 할 아이들인데 제 병간호하겠다고 직장까지 그만두고 저를 돌보는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하루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민주에게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지금이 병간호할 때냐고 화를 내며 처음으로 아이 앞에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너 언제까지 내 병간호할 거야? 직장 다시 안 다녀? 돈 안 벌 거야?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 나한테는 지금 직장 다니는 것보다 아줌마 건강해지는 게 더 중요해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아줌마는 걱정하지 말고 건강관리만 잘하시면 돼요. 민주, 너 진짜 왜 이래? 지금 병간호 하는 게 중요해? 너 한창 나이인데 돈도 벌고 네 인생을 살아야지. 언제까지 내 옆에서 병간호만 하고 있을 거야. 내가 언제 나을 줄 알고. 평생 내 뒷바라지만 할 거야? 아줌마,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아줌마 병간호하는 게 미안해서 그러시는 거 아는데 저한테는 지금 간호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나 오빠나 다 충분히 생각해보고 내린 결정이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일단 투석 열심히 받으시고
건강해지는 것만 생각하셔야 돼요. 아셨죠? 민주도 그렇고 민호까지 애들은 이렇게 막무가내였습니다. 아이들한테는 당시 저를 살리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런 아이들의 마음을 아무 생각 없이 받을 수는 없었네요. 늙어가면서 애들에게 폐를 끼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죠. 어떤 분들은 호강에 겨웠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친자식들도 이렇게 해줄 순 없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저 때문에 애들이 고생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척 받기만 할 순 없었습니다. 나 혼자 살겠다고 그 애들이 제 병수발을 들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며칠을 고민하다 저는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제가 사라져야 아이들이 자기 인생을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에게 더는 짐이 될 수 없어 가게를 처분하고 새로 살 집도 알아보면서 남매들 몰래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증상이 안 좋아진 뒤로 저 혼자 이사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무리였나 봅니다. 아이들 없을 때 이삿짐을 정리하다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어요. 의식을 잃는 그 짧은 순간 동안 이제 내 인생도 이렇게 끝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게 마지막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의식을 잃었는데 눈 떠보니 제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제 눈앞에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민호, 민주 남매가 있었습니다. 아줌마, 이제 정신이 좀 드세요? 저희 알아보시겠어요? 민호의 물음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신이 들고 제 옆에 있는 아이들을 본 순간 애들이 나를 구했구나. 또 한 번 이 아이들에게 신세를 졌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내 존재 자체가 민폐인 것 같아 떠나려고 했던 건데 또 신세를 진 게 미안해 대답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아줌마, 저희 몰래 집 이사 가시려고 했던 거 다 알아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아줌마 집에 쓰러져 계신 거 보고 저희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요? 저희한테 아줌마마저 없으면 저희는 누굴 의지하고 살아요. 그리고 아무리 저희한테 미안해도 그렇지 어떻게 한마디 말도 없이 가게도 내놓고 집 이사 갈 준비까지 하세요. 아줌마 진짜 너무하세요. 아줌마가 미안해. 근데 내가 더 살아봤자 너희들한테 짐만 될 거야. 지금도 봐봐. 입을 옷 몇 벌 챙기지도 못하고 쓰러져서 이렇게 짐만 되고 있잖아. 일찍이라도 죽으면 다행이지. 그게 아니면 너희 내 병수발 들면서 살 거야? 좋은 시절 다 이렇게 보내고 그러다 너희 후회해. 그렇지 않아요. 아줌마는 저희한테 부모님 이상이에요. 아줌마가 저희한테 어떤 분이신데요. 저나 민주나 아줌마 병간호하는 거 후회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줌마 이제 금방 건강해지실 수 있어요. 아줌마 곧 신장 이식 수술 받으실 거예요. 민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수술 받으려면 아직도 한참 기다려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쓰러진 사이 공여자가 생긴 건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간 불안한 마음이 들었네요. 나 수술 받으려면 아직도 한참 기다려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금방 받을 수 있어? 아니, 그것보다 공여자가 나타났어? 혹시 너희가... 그 순간 민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줌마, 반대하실까봐 그동안 말씀 못 드렸는데 제가 얼마 전에 공여자 검사 받았어요. 어제 검사 결과 나왔는데 제 신장 드릴 수 있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수술 받으세요.
민주의 말을 들으며 저는 또 한 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저 하나 살자고 아직 어린애 신장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신장 이식했다가 민주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알면서 그 수술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신장 이식이 어떤 건 줄이나 알고 그래? 난 안 받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민주, 네가 왜 네 신장을 내놔? 내가 뭐라고 네가 이렇게까지 하니? 너희한테 미안해서 내가 고개를 어떻게 들고 살라고. 아줌마,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아줌마가 계셔서 저랑 오빠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어요. 우릴 낳아준 친엄마가 살아계셨어도 우리 남매 이만큼 잘 키우지 못하셨을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침밥 챙겨주시고 용돈 주시고 친자식처럼 저희 키우고 보듬어 주셨잖아요. 아줌마가 저희한테 베풀어 주신 사랑 꼭 갖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수술 받으시고 꼭 건강해지셔야 돼요. 저희 아직 효도도 못했는데 이대로 가시면 안 되잖아요. 네? 민주는 꼭 수술을 받아달라 말하면서 제 손을 잡고 펑펑 울더라고요. 저를 생각해주는 그 마음에 저도 눈물이 나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속 깊고 착한 아이들을 제 품에 꼭 안아줬습니다. 염치 없지만 저는 그렇게 민주의 신장을 이식받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제게 이식을 해주고 민주 건강이 안 좋아질까 걱정했는데 민주 또한 정말 감사하게도 다행히 잘 회복했네요. 그리고 민호와 민주 남매는 저를 더는 아줌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배 아파 낳은 자식 이상으로 소중한 아이들이 이제는 저를 아줌마가 아니라 엄마라고 부르며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제가 건강을 회복하면서 아이들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민호는 몇 년 전 결혼해 손자를 낳았고 민주도 얼마 전 좋은 짝을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저는 손자 재롱보며 아이들 곁에서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고 있네요. 젊은 시절 외로워 혼자 울기도 참 많이 울었는데 귀한 남매를 얻으려고 제 인생 그렇게 고단했었나 봐요. 지금은 모든 것이 무르르듯 다 평안하기만 합니다. 가끔 남매는 제 손을 잡으며 제가 자신들을 살리고 또 키웠다고 말해요. 하지만 저를 살린 건 아이들이었어요. 껍데기만 살아있던 저를 다시 일으켜준 소중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바로 기적 아닐까요? 오늘도 우리 세 사람을 떠올리면 하늘이 내려준 인연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곁에 있는 소중한 인연들과 행복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썰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